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노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브 영상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제대로 찍어볼 건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 좀 떨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대본을 적어봤어요. 뭐 대본이라 할 것도 없는데 오늘 뭐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주제로는 삼성 큐브 응용 큐브의 소개와 이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큐브 영상을 찍을 건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루해하시고 좀 실증 나실까봐 첫 주제는 비교적 좀 쉬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많은 큐브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무슨 큐브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 또는 뭐 무슨 큐브가 삼삼 응용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맞추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질문글이 많이 올라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글에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또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건데, 그냥 삼삼큐브 응용입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삼삼 공식을 응용하세요,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가끔씩 뭐 그렇게 댓글을 달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다 설명시켜 드리기에는 너무 적어야 될 양이 많아서 좀 귀찮아요. 저도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대충 겪고 말하는데, 오늘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전달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삼 응용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쉐이프 모드, 두 번째 시트지 튜닝, 세 번째 밴디지 큐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쉐이프 모드입니다. 쉐이프 모드는 이 삼삼 큐브의 조각을 깎거나 연장시키거나 혹은 조각을 숨기거나 드러내서 큐브의 모양을 변형하는 튜닝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지 튜닝은 큐브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트지를 다 떼거나 혹은 일부만 떼거나 거기에 새로운 시트지를 붙이거나 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큐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밴디지 큐브는 조각과 조각을 붙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고정시키고, 이제 이 조각들이 서로 뭐 일정 조건이 맞거나 안 맞으면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회전제약을 일으키는 큐브라고 제 주관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먼저 쉐이프 모드에 대해서 또 소개시켜 드려볼 건데요. 쉐이프 모드는 앞서 설명시켜 드린 대로 이 삼삼 큐브의 외형을 많이 변형시킨 큐브입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대표적으로 미러 큐브가 있을 수 있겠죠. 미러 큐브랑 그 다음에 토니 피셔의 대표적인 튜닝 작품인 피셔 큐브, 그 다음에 윈드밀 큐브, 뭐 엑시즈 큐브, 다이아몬드 큐브, 마스터몰 픽스, 트래버스 옥타이드런, 삼삼 옥타이드런, 그 다음에 UFO 큐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튜닝 하시는 이 커터 큐브,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또 보여드리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튜닝 초창기 때 만들었던 뭐 이런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은 뭐 이런 큐브들도 다 삼삼 큐브의 쉐이프 모드 응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많은 큐브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만 놓고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왜 이렇게 세 개를 골랐냐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좀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큐브라서 이렇게 세 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삼삼 쉐이프 모드 큐브들을 쉽게 맞추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삼삼 공식을 응용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삼삼 쉐이프 모드 큐브들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큐브들이 어떻게 삼삼 응용인지, 이 삼삼 큐브를 어떻게 깎고 연장시켜서 이 큐브가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피셔 큐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모난 센터 조각에 세로 가로로 가로 세로로 이제 4개의 엣지 조각이 있고, 대각선으로 이제 4개의 코너 조각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건데,
뭐 다른 좀 어려운 큐브들은 비교적 어려운 큐브들은 어떻게 삼삼 응용인지도 찾기가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맞추시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 엑시즈 큐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런 거 이제 쉽게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면을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어떻게 조각을 깎거나 뭐 연장시켰든 이 가운데 센터 조각은 네모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카메라의 정면으로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모난 조각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로 4개 엣지 조각이 있고 대각선으로 4개의 코너 조각이 있는 것은 아마 고정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33 쉐이프 모드 튜닝 큐브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마스터볼 픽스에서도 돌아가는 그거를 보면 가운데 네모난 센터 조각에 가로 세로로 4개의 엣지 조각이 있고 대각선으로 4개의 코너 조각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를 확인하시고 나시면 이제 33 큐브 공식을 응용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런 쉐이프보드 큐브들에는 예외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외형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3 큐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예외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외형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같은 조각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 조각들이 바뀌어서 우리 눈에는 알 수가 없죠. 다 끝까지 맞출 때까지는. 같은 조각 2개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다른 조각의 위치가 또 서로 체인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형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각의 방향이 달라졌을 경우. 이게 이제 왜 일어나는 거냐면 조각의 방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엣지 조각 같은 경우에는 180도로 대칭이거나 코너 조각 같은 경우에는 120도로 대칭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 조각들의 방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외형이 일어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2번이랑 사실상 동일한데 센터 조각의 방향이 90도나 180도로 잘못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같은 조각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터몰 픽스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보시면 빨간색 이 부분과 이 엣지 조각 2개가 방향만 다르지 현재 같은 조각이에요. 이거를 제가 또 쉽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고, 아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제가 지금 혀에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발음도 좀 안 좋고 하실 건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주 조각을 방금 마스터몰 픽스에서 빼냈는데, 얘를 방향만 돌리면 둘이 완전히 똑같은 조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똑같은 조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각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조각의 위치가 2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33 기본 뭐 이론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33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몰 픽스에서 예외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모양이 같은 조각 2개의 방향 위치를 또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아마 그 예외형 해결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조각의 방향성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제가 또 쉽게 피셔 큐브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 가운데 2층의 이 엣지 조각이 방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조각이 180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끼워졌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잘 몰라요. 아예 알 수가 없죠. 약간 뭐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예외형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가운데 2층 엣지 조각이 만약에 돌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3개의 엣지는 다 정면인데 하나만 방향이 돌아간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삼상 큐브에서 볼 수 없는 예외형이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방금 돌려놨던 그 색깔의 조각이 아니라도 다른 색깔의 조각을 180도 이렇게 다시 또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외형이 아마 완전히 해결이 될 거고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그 혓바늘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많이 좀 제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든 4개의 엣지가 다 제자리를 향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예외형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끊고 다시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센터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엑시즈 큐브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큐브들도 다 센터의 방향성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엑시즈 큐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이 센터 조각에 방향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뽑아서 보면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건데, 자, 이 가운데 조각을 뺐습니다. 뺐는데 이렇게 꼽아져 있는 게 정상적인 그 큐브의 완성 모습이죠. 하지만 이 조각이 뭐 이렇게 끼워져 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큐브를 완전한 모습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예외형을 푸는 또 공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은 제가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공식으로 또 남겨드릴게요. 그거를 보시고 솔빙 하시면 아마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33 쉐이프 모드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어요. 뭐 쉐이프 모드는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CTG 튜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CTG 튜닝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즈 큐브, 그 다음에 얼티미트 큐브, 그리고 뭐 이런 그라데이션 큐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이쿠님이 제작하신 트롤 큐브나 이런 키보드 큐브 역시도 CTG 큐브라고, CTG 튜닝 큐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TG 튜닝이 제가 앞서서 설명할 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CTG의 독창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큐브의 난이도가 진짜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그라데이션 큐브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되게 예쁜데 난이도는 이 일반 33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쉽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얼티미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모습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면 조금 헤맬 수도 있고, 이 메이즈 큐브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모습을 다 뭐 외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얘는 아마 맞출 수 없는 큐브라고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진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CTG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33 큐브인데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게 이 CTG 튜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TG 튜닝 큐브들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완성된 모습을 좀 진득히 관찰하셔서 어떻게 되는 큐브인지를 관찰하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이 돌려보시는 게 이 CTG 튜닝 큐브들의 쉽게 맞출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CTG 튜닝 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큐브 잘 하시니까 CTG 튜닝 큐브는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밴디지 큐브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밴디지 큐브는 제가 3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밴디지 큐브, 말 그대로 얘는 밴디지 큐브입니다. 큐브가 2개에서 뭐 3개 조각이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조각으로 하여금 회전 제약을 만들어서 큐브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큐브고요. 그 다음에 밴디지 큐브 박스형입니다. 이렇게 6 곱하기 2 블럭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맞춰야 되는 큐브고요. 그 다음에 밴디지 큐브 벨트형입니다. 벨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조각, 이렇게 3조각이 이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전을 이용해서만 맞출 수 있는 그런 큐브입니다. 이 밴디지 큐브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조각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 프리드리나 여러가지 공식을 보시면서
이 큐브는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밴디지 큐브 종류들은 일반적인 3-3을 맞추듯이 그 1층을 맞추고 그 다음에 2층을 맞추고 3층을 맞추고 이 순서로 맞춰지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3-3처럼 맞추면 안 되는 게, 이 상태에서 1층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발음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에 2층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이 1 곱하기 2 곱하기 1 블럭을 맞추는 방법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맞추시는 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듯 밴디지 큐브는 일단은 많이 돌려보면서 그 상황에서 맞는 공식을 찾아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밴디지 큐브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가지 공식집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공식을 찾아야 돼요. 이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돌아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세 면만 이용해서 맞출 수 있는 공식을 찾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3 응용 큐브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본이 좀 있긴 한데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혀에 혓바늘이 너무 크게 아프게 나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꼬인 경우도 있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모든 특수 큐브의 기초는 이 3-3 큐브 응용 큐브라고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큐브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큐브를 잘 맞추거나 뭐 많이는 맞추죠. 하지만 잘 맞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런 저도 이제 3-3 응용 큐브를 계속 수집하고 솔빙하고 하니까 이 특수 큐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어려운 특큐에 손을 대기보다는 이 3-3 응용 큐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맞추는 것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준우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말 제가 좋은 컨디션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